자, 김동래 영마 한번 봅시다. 주간교재에 있는 건데 해법문학으로 설명을 하고요. 주간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마 제목의 뜻 한번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역마살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마살 한번 단어 찾아주시고요. 무속적이다. 그 다음에 전통적 운명론,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자, 이런 내용들이 제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 정리 단편 소설이고요. 순수 소설이래요. 성격 아까 봤지만 무속적, 그죠? 그 다음에 운명적, 그 다음 토속적이다. 배경은 시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간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화개장터. 자, 장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삶이다. 불안정한 삶의 공간. 왜냐하면 여기엔 뭐 유랑박랑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삶보다는 약간 불안정한 그런 삶의 모습을 담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서 이 역마살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됐죠? 시점은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며 사는 산과 인간 구원의 문제. 한국적 운명관, 바로 역마살이래요.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삶. 그 다음 인간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대요. 그 다음 특징, 시간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간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 화개장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전통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다. 이런 것 좀 알아둬야 돼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 잠깐 넘어가서 이하 감상 보고요. 상징적 의미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은 역마살을 소재로 하여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하면서도 중요한 거네요.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에 순응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 그럼으로써 인간과 운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성기의 역마살은 주인공 성기네요. 자, 성기란 인물이 역마살이 있네요. 외할아버지인 최장수 영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최장수의 외손자인 성기와 최장수의 딸인 계연의 결합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성기와 계연이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성기와 계연이 어떤 사이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장수의 딸인 계연, 그 다음 최장수의 외손자인 성기니까 그렇죠. 계연은 이모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운명의 장난,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입니다. 됐죠? 그럼 그런 운명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순응할 것이냐. 그렇죠. 이 운명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연과 성기가 이별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은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노력과 대결 과정이다. 성기는 사랑하는 계연과 정착하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죽음과 유랑의 길 중 어느 하나만을 강요한다. 자, 죽음.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럼 유랑을 선택할 것이냐? 대신에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성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개화는 옥화, 계연 때문에 헷갈렸네. 옥화는 처음에 자기 아들이 최장수 영감처럼 됐죠? 또는 자기 아버지, 그의 아버지 떠돌이 중처럼 유랑하지 않고 정착하기를 바래요. 그거 하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이니까 자, 옥화는 그렇죠. 그냥 유랑이라도 해라. 이런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다. 줄거리에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 성기가 유랑을 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운명에 대한 순응이나 패배를 뜻하지만 자, 순응이나 패배를 뜻하지만 그 내면에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흐르는 극기, 달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작품이 끝날 때 배경이 좀 경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순응하고 패배하지만 그것을 내면적인 흥으로 조금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변증법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의 원리에서 조화되는 세계를 그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의 원리에서 조화되는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좀 말이 어렵죠? 나중에 이것도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줄거리 한번 봅시다. 자,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마음 착하고 인심 좋은 옥화가 있습니다.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성기를 절에 보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마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절에서 자꾸 도망 나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최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환의 주막에 맡기고 간다. 옥환은 계연을 성기와 맺어주어 성기가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옥환은 계연의 왼쪽 깃팍기 위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최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해 계연이 옥화 이복 동생임이 밝혀지고 계연과 성기는 이별하게 되죠. 처음에 성기는 왜 이별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거의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게 되는데 옥화가 성기한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기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그런 절망적이겠죠.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계연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고 성기는 병을 앓는다. 이후 성기는 여판을 걸고 화개장터를 떠난다. 이게 과정입니다. 자, 밑에 인물 관계도 보이죠? 성기 옥화는 모자지간이고요. 계연과 옥화는 이복자매. 성기와 계연은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적 관계가 되겠죠. 역마의 주요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운명. 그런 운명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순응하게 되는 인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자, 뒤쪽 볼게요. 역마살 요걸 담고 있는데 역마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옥화의 어머니 성기 외할머니죠. 최장수 영감. 그 사이에서 이제 옥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떠돌이 중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성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랑의 이미지, 여기에 유랑과 방랑의 이미지, 그것이 고스란히 성기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화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진저리가 났겠죠. 그죠? 왜냐면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옥화한테의 꿈은 성기가 정착을 하는 것, 역마살 없애는 것, 이거 하나였었죠. 그래서 계연과 엮어주는데 문제는 계연이 나중에 보니까 그러죠. 성기와는 이모 관계였더라. 자, 밑에 봅시다. 세 갈래의 길의 의미. 이게 이제 성기의 삶을 결정해주는 그런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시간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자, 다시 옵니다. 이 작품의 결말에는 세 갈래 길이 등장을 한다. 하나는 구례입니다. 구례 쪽은 나중에 계연이 떠나는 공간이에요. 자, 딱 봐도 느낌 오죠? 구례, 계연. 됐습니까? 그 다음 하동. 됐죠? 성기가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례 쪽을 가게 되면 운명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만 실제 이거를 선택할 수는 없죠. 성기가 떠나는 길은 바로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죠. 하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화개장터의 운명의 순환성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고요. 역마살의 의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메밀꽃 필모리의 이유서, 이것도 이제 혈육 간의 운명적 만남을 다룬 소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의미는 아마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최장수 영감의 말, 요거는 이제 본문 읽으면서 가시면 될 거고요. 옥화가 계연을 떠나보내는 이유,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 옥화의 말에 대한 성기의 반응, 이것도 본문 보면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살펴보는 부분들은 요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